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갈테마 가라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오징어 게임 시청하셨나요? 네, 저는 정주행 완료하고 왔습니다. 예, 저도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꼭 숨어있는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분주한 오늘입니다. 대표적으로 쇼박스와 버키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제작사는 따로 있잖아요. 네. 이 두 종목이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소식 듣자마자 네. 제작사부터 찾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제작사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관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데요. 우선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주연 배우인 이제 이정재 씨의 소속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인 미디어플렉스라는 회사가 예전에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사의 지분을 약 10억 정도 투자를 했다. 이 소식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접적인 제작사가 비상장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급등이 계속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K 컨텐츠가 그야말로 오픈만 하면 대박이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최근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컨텐츠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봤었던 두 가지 종목이 있고요. A스토리도 오늘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외에 네. 앞으로 이벤트를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또 찾아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벤트들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OTT 시장의 가속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이번에도 눈으로 확인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요 국가들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컨텐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곧 문을 여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글로벌 OTT 업체들의 한국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제작사들이 어려웠던 부분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서도 우리나라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해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의 길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OTT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해외 진출까지 용이하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국내에 이름 있는 제작사들, 중형사와 대형사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사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수혜주 찾기 나서봐야겠죠. 오늘의 추천주 들어볼까요? 네, 저는 A스토리라는 A스토리. 기업을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사 중에 훨씬 더 컨텐츠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도 네. 있지만은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번 상반기까지의 이익에서 상당한 실적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말 동사의 텐트폴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의 방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연간 기준 최대 이익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이익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동사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앞으로의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빅마우스라든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컨텐츠들이 전반적으로 텐트폴 드라마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빈센조의 작가인 박재범 작가가 초대형 텐트폴 시즌대 드라마를 제작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웹툰 IP를 활용한 한 개의 드라마 더 지금 시즌제를 하겠다라는 A스토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텐트폴 드라마의 시즌제 제작, 이것은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A스토리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가장 좀 부진했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 이슈와 함께 오늘 거래까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선까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 못지않게 탑 배우인 전지현이 메인으로 나오는 지리산이 10월 23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스토리가 오늘 주목을 받아가는 것 같고요. 사실 A스토리가 킹덤 덕분에 3월 달에도 한번 5만 원을 돌파했었는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A스토리 받아봤고요. 하단에 나가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죠.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연초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3분기쯤에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글쎄라는 평가를 좀 받아가는 것 같아서요. 언제쯤 공급난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왜 아직도 이렇게 부진한지 그런 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심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네. 돈이 그만큼 덜 되는 반도체였기 때문입니다. 네. 모바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결국은 이제 공정 자체도 굉장히 좀 오래된 공정 쪽에서 생산했었던 반도체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함께 수요는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오히려 반도체의 공급 이슈들이 좀 크게 불거지게 되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갑자기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과 함께 현대기아차에서는 뭐 7월달 정도, 8월달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부족 이슈는 좀 멈출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GM이나 포드의 픽업 트럭 생산이 좀 멈췄다라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테슬라의 신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신차 출시가 좀 뒤로 밀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대차의 아산 공장이 계속적으로 한 번씩 문을 닫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산 공장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이익률이 높은 차종을 만들어내는 차종인데 이 공장마저 문을 좀 닫는다라는 이슈는 결국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만한 이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돈이 잘 안 되는 반도체였기 때문에 네. 공장에서도 막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가 갑자기 전기차가 막 개발을 하면서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해성DS라는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끝나고 공급이 정상화되면은 관련주들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 산업의 확대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대당 반도체의 단가 자체가 $400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 단가로 따져봤을 때는 대략 뭐 1에서 2% 내외 이 정도 단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혹은 뭐 앞으로의 미래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쓰이는 단가가 거의 $1,000 수준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수요의 성장에 따라 결국은 동사의 반도체 쪽에 서브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해성DS의 수요 자체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업종군들의 공급 확대 캐파 기대감, 지금 TSMC라든지 아니면은 뭐 SMIC,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쪽에 공장 증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성DS 같은 경우는 500억의 자기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좀 진행할 것으로 공시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2022년도 초에 증설 작업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늘어날 매출액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 반등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재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품 가격의 상승이 이것을 다 상쇄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성DS에 대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실적에 대한 추세 흐름은 증설 이슈까지 더해진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가격 반등의 흐름에 따라 약간 조정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최근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고가 돌파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현재 42,000원에서 25% 정도 높은 53,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41,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오늘 앞으로 갈 테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천주로는 해성DS 가지고 오셨고요. 이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봤을 때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 의견 주셨고 손절가 41,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53,000원 짚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가지 테마와 함께 갈 테마 가라 그리고 이슈앤뷰도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이틀 투자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